현재 시각 8시 23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오후 들어서 보니까 시장 낙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네, 네, 그렇죠. 저는 약간 소장님 원망했어요. 왜요? 기간 조정. 기간 조정? 네, 물론 이제 클로징 때 기간 조정에 아. 대해서 이제 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저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가격 조정이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요. 한 5 내지 10%까지는 다들 조정이라고 보는데, 네. 우리가 얼마죠? 4,200이었나요? 4,200에서 10%면 420% 네네. 빼면은 얼추 뭐 3,800대, 예. 3,900 근방이니까 예. 거기까지는 뭐 각오를 해야 됩니다만, 아까 보셨잖아요. 상승업종, 하락종목 저렇게 모든 업종이 10% 예. 나오는 날 네. 드문데, 어제는 블랙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많이 봤지만 또 블랙 튜스데이도까지 나오네요. 이제 모든 요일을 갖다가 그냥 검은 놈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는 굉장히 좋은 용어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장보상에, 우리 이럴 때 맞아요. 예. 그 이제 소매 업체들이 이제 갑자기 흑자로 돈다고 예, 블랙 그래서 아니에요.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부터 해가지고 뭔가 예. 시장이 폭락할 때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예. 오리지널 블랙 먼데이 때 정민 앵커는 뭐 하고 계셨죠? 오리지널 87년도. 초등학생인 것 초등학생. 같은데. 그 정도? 아무튼 그래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예. 뭐 너무 많은 블랙 먼데이가 있어가지고 네. 오늘 야간 선물이 그래도 상승 마감이라서 조금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반도체 지수가 너무 빠져서 그러나요? 그러니까요. 프리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서 네. 오늘 어떻게 보통 어제 같은 급락 다음에는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데 오늘 궁금합니다. 이렇게. 오전 오후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고. 예,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뭐 종목 정보, 시장에 대한 빠른 뉴스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요즘 뭐 이렇게 경기 해설위원으로 본다고 치면은 해설하시기도 만만찮죠. 예, 정말로 아까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뭐 예, 먼데이 예, 하셨는데 예. 눈앞이 캄캄해서 블랙 아닌가 싶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서. 그런 의미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기 뭐야? 뭐 우리 장은 이제 순서상 뒤로 가고 지금 뉴욕 증시 변동성 장세 좀 더 이어진다고 보세요. 너무 이제 흔들리네요. 약간 오늘 그러니까 지나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가 사실 분수령이 되겠죠. 일단 오늘 일차적으로. 장 마감 후에 예. 미국 오늘 장 마감 후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네. 수요일 날 네. 예,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수요일 장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젠슨왕이 나와서 어떤 마법을 부려줄지 네. 에 대한 게 있고요. 뭔가 긍부정을 다 말씀드리면 일단 나쁜 것부터 부정적인 네. 것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트로피 소위 300억 달러의 대규모 계약 얘기가 나와도 시장이 시큰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순환거래다라는 평가가 이 나오죠. 순환거래에 대한 그러니까 불신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좀 팽배하다는 입장에서 과연 젠슨왕이 이것을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그것이 이제 약간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 이제 우려고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한 12% 이상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약간 허들이 좀 내려온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실적 발표에 있어서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예.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조금 더 높은 이제 다음 분기 전망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성이 찰 건가의 이슈는 있을 텐데 그거의 측면에서 미리 이제 엔비디아가 좀 예방 주사 맞고 좀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번을 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게 이제 1차적인 첫 번째 고비일 것 같고
두 번째 고비는 결국은 FOMC죠. 12월 달. 그렇죠. 예, 예. FOMC가 이제 좀 얼마 앞에 이제 다가왔는데 지금 시장이 이제 반반, 정확히 반반이지 않습니까? 인하하고 유지의 반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 당분간 투자자들의 마음이 내려놓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9, 10월 달에 한번 겪어갔어야 할 변동성을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기간 중에 만났다는 것이 좀 안타까우면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까 나왔던 발음이 그거 한데 우리는 뭐 표기가 엔트로픽밖에 안 됩니다만 네. 네. 저게 아까 우리 임선우 캐스터가 정확하게 발음하더만 엔트로픽 그렇죠. 그렇죠. 아, 번데기 발음. 아, 번데기 가운데. 발음, 네, TH 번데기 발음. 예. 원래 영어가 물 건너면 고생합니다. 저게 지금 비상장 스타트업이죠. 아, 그럼요. 맞아요. 원래 그 클로드. CLAUD, 예, 클로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픈 AI의 챗GPT하고 쌍벽을 이루는 네. 그 둘이서 사실은 초기에는 제일 잘 나갔었죠. 그러다가 거기 출신 인력들이잖아요. 예. 맞아요. 멤버들이 다 예. 오픈 AI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이제 둘을 딱 누르고 아. 우뚝 지금 이제 위로 올라서 있는 상황.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좀 돼가서 역시 이게 그 오래된 뭐가 훨씬 낫다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구글의 저력이 정말 대단하다. 결국은 슬로우 스타터인데 네. 결국 뒤로 가면 결국 모든 걸 평정하는 건 역시 구글이다. 그래서 아마도 워렌 버핏이 애플과 이제 사랑을 그만뒀고 이제 구글로 넘어가는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네, 이제 그런 형식도 결국은 구글의 검색 시장의 그러한 경쟁력, 그 독점력이 AI 시대에도 유지될 거다라는 좀 믿음을 그 보수적인 버핏도 돌려 세운 거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근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핏한테 애플은 성장주가 아니라 소비재 관련주였죠. 그렇죠. 예, 소비재로 보는 성격이 강하다고 했었어요. 애플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IT 투자 안 해요. 예, 예, 아시겠지만. 엄청난 소비재죠. 예, 한 예. 2, 3년마다 갈아대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예, 투자한 거기 예, 때문에. 네. 예. 아니 근데 조금만 더. 네. 저기서 엔트로픽에다가 엔비디아가 투자하는 건 알겠어요.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그걸로 우리 칩 사. 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도 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로 뭐가 가죠?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50억 달러. 50억 달러. 그러니까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지금 컴퓨팅, 클라우드. 애저라는 소위 데이터 센터 예.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빌려다가 쓰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뭔가 개발을 그 AI 모델 개발하면 오픈 AI도 마이크로소프트 거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엔트로픽도 여기 것도 쓰고 구글도 쓰고 심지어 아마존도 쓰고 이것도 다 구분해서 다들 분산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써야만 거기서 모델이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칩은 엔비디아한테 구매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되는 아하, 거예요. 그렇게 된다. 예, 예. 근데 저게 아까 송 대표님 말씀 맞다나 제법 뭐 큰 뉴스라면 뉴스인데 시장에 감동은 못 줬다? 마이너스 2%대 하락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예, 그러니까 이전에 불과 우리가 9월 달에 생각하시면 네. 뭔가 이런 대규모 발표하면 시장에서 주가가 그냥 들썩들썩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때 오픈 AI가 무슨 치유의 은사를 받은 전도사님처럼 아, 예. 목사님처럼 돌아다니면서 손만 얹으면 주가가 막 날랐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거죠. 그거 갖고는 그거 서로 이게 이제 순환 매출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으로 완전히 좀 바뀌었으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순환 거래에 대한 이슈가 좀 터졌을 때 가장 그 화두에서 정점이 됐던 기업이 오라클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 오라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불과 이게 우리가 격세지감 같은데 이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불과 9월, 10월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는 AI와 AI 아닌 주식으로 나눠져 있을 정도로 AI 투자였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시장이 차갑게 사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그 제가 첫 번째 차트를 갖고 온 게 네. 지금 AI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그 소위 그 평가 기준, 잣대 이런 게 완전히 바뀐 것 같다 한 달 사이에 엄청 바뀌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이게 10월 중순까지 연초 이후 10월 중순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인데 이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M7 뭐 이런 거 안에 없는 오라클이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 이후 한때는 2배, 100%까지 갔고요. 10월 중순까지도 거의 90%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 최고의 흐름이 뭐였냐면 그때 뭐가 있었냐면
오라클과 오픈 AI의 3천억 달러 계약. 네. 이것이 사실은 발전이 됐고 오픈 AI가 그 이후에도 뭐 AMD하고도 계약하고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다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뭐 사실 비투는 걱정 안 하고 일단은 계약을 하고 투자를 많이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많이 끌어당기고 이런 것 자체에 시장이 환호를 했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은 그 전에 AI를 바라보는 잣대였다, 평가였다 보시면 그 다음 10월 중순 이후 지금까지 보시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 맨 꼭대기에 오라클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오라클이 제일 밑에 있죠. 제일 꼴찌입니다. 저 아래. 지금 한 달 사이에 30% 이상 네. 하락을 했고요. 그 올해 최고점 대비로는 한 4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9월 10일 날 예. 345불 찍었어요.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 40% 이상 지금 빠진 겁니다. 220불이니까. 예, 40% 이상 빠진 겁니다. 네. 엄청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그런데 보니까 너네 가만 보니까 제가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맨날 말씀드렸는데 너희 영업으로 돈 번 거에 투자를 다 하고 났더니 마이너스 나네. 그럼 계속 돈 빌려야 되잖아.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오라클 CDS 스프레드 보여드리고 막 네, 이랬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차트에 나와요. 오라클의 잉여 현금 흐름이 지금 저게 이제 지난 4개분기 합산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까지 발표된 게 저거고 3분기까지 합치면 더 늘어났죠.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결국은 지금 빚내서 이거 투자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서로 돈 없는 서로 그러니까 불우이웃이라 하긴 좀 그런데 네. 돈 없는 오픈 AI부터 시작해갖고 다 돌아가면서 서로 내가 너 도와줄게 나한테 뭐 줘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둘이 거래하고 나면 남는 건 빚밖에 없는 지금 네. 상황 빚이 더 늘어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오라클의 지금 그 CDS 스프레드가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러니까 82bp 때 보여드렸는데 요 일주일 사이에 또 올라서 102bp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오라클이 부도가 당장 난다는 건 아니지만 부도 날 것에 대한 보험료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한데 B2는 AI B2는 이런 걱정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요. 요거 업데이트 전후로 보면은 구글이나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데서 지금 또 대규모 채권을 찍는데 네. 그 이후로도 이들의 그러니까 CDS 스프레드도 살짝 올랐지만 한 10% 정도 한 달 사이에 오히려 이들의 금리 자체가 올라가고 있어요, 위로. 금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너희 돈 잘 번 거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빚내는 속도를 보면은 야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금리 좀 더 줘. 이제 그러니까 이전에는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데들에 예. 대해서는 그 엄청난 현금 흐름 때문에 사실은 빚을 제발 우리한테 돈 좀 빌려가줘 해서 네. 야 이제 빌려가려면 금리 좀 쳐줘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죠. 가장 큰 이유는 이 순환 거래에 대해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분명 나타났다. 그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오늘 마법을 부려야 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느냐 여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에 대한 걱정은 없으나 이후 사실은 지금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5년간 이 우상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확실히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일 그 아마존에서 그 채권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120억 달러 처음에 얘기 나왔는데 여기 수요가 800억 달러 몰리니까 결국에는 늘려서 150억 달러 채권 발행키로 했잖아요. 그럼 요거는 결국에 아직까지 그 채권 발행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는 건데 금리도 올라갑니다. 금리도 같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이게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여기에서 고민들이 뭐냐면 이 경쟁에서 도태되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네. 사실은 돈 버는 이슈보다는 일종의 이제 비용 경쟁인 네네네. 거죠. 사실은 이제 서바이벌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 상황에서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좀 뭐랄까 레포 때문에 좀 그 유동성에 대한 걱정이 있는 마당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빚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이 확실하게 늘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도 엄청 좋게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걸 엄청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걸 사실 욕심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엄청 잘 나고 있는데. 예. 잘하고 있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이 이제 실적 보고 나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맞습니다. 관건인데 그렇죠. 네네.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보다 조금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빠지면 그게 최악 시나리오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뭐랄까 긴장하면서 네. 장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이제 미국의 고평가 논란이 꽤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로 사실은 부담들을 갖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예. 그것이 많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결론적으로 나온다면 이제는 이제 웬만해 갖고는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네. 저 어쨌거나 저 수치로 보면은 180불인데 기술적으로 보나 심리적으로 보나 저 어렵게 올라온 180불이라 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180불 깨지면은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뭐 오늘 내일 새벽에 네. 우리는 얼추 이제 확인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가는 거는 기대 안 하고요. 네. 잘 유지만 해줘라. 잘 유지만 예, 해줘도. 그러면 일단은 현재 이런 좀 조정, 이게 얕은 조정이죠. 네. 그러니까 변동수 위아래로 있었으니까 예. 이 얕은 조정이 일단락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지금 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예방주사격이라고 하면은 또 실적 나오고 나서 괜찮으면은 뭐 그렇죠. 조정 거쳤으니까 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다행히 또 이제 앞서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예. 막 엄청나게 하락하다가 9만 달러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나마 오늘 이제 장후반에는 조금 이제 뭐랄까요 이제 멈춰준 거죠 하락폭은.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요즘에 비트코인이 뭐든지 지금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를 해보는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 그러니까 소위 팔 사람들은 좀 웬만큼 다 판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기대 그러게요. 이런 정도는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동성은 뭐 어떤가 몰라도 이제 시장에 들어올 만한 유동성 차원에서는 조금은 그한 숫자가 있더라고요.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그렇죠. 현금 보유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더라고요. 3.7이니까 예. 예, 가장 낮은 수준이죠 지금. 거의 그래 뭐 시장에 태울 만한 돈은 다 태웠다.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급락은 아까 아니지만 급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급등하기도 어려운.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소로 따지면 한쪽에 다 몰려 있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예. 지금 그러니까 모든 주식, 특히 AI 종목의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몰려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아래로 이제 눌리는 예. 상승 탄력을 상당히 이제 약화시킨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조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한테 지금 AI 버블이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45%가 버블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45%가 버블이라고 응답한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55%는 버블이 아니다라고 응답한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버블이라고 답을 해도 그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7%까지 현금 비중을 낮추면서 가는 거거든요. 따라가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월급쟁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AI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건 꺼지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지금 과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네네. 버블의 마지막 단계는 정말로 랠리를 세게 한번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못 쫓아가면은 다 옷 벗고 집에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터지기 전까지는. 예, 터지면 다 같이 터지는 거라서 예. 거기서 나 덜 터졌어라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보통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이 그걸 또 원하기 때문에죠. 예, 그들한테 그렇죠. 예, 항상 시장을 이기라고 얘기하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하는 거는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 하는 거고 어찌 보면 내 돈 갖고 하는 거죠. 펀드 사실은. 매니저들은? 예, 펀드 매니저들 월급 남의 돈 갖고 펀드 매니저 월급 보너스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냉정히 보면 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45% 정도로 생각한다는 건 여전히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현금 비중이 최저치에 와 있다. 미뤄 짐작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예. 아니 그리고 이렇게 이제 AI 결국에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할 수밖에 없고 뒤따르는 게 이제 전력 지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원자력부터 해서 신재생까지 이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같이 AI로 엮여서 움직였잖아요. 실제로 그럼 전력이 앞으로 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GPU 예. 데이터 센터의 GPU 하면 엔비디아 그 외에 이제 전력 하면은 전력 관련된 뭐 비스트라니 뭐 각종 에너지 회사들 네네. 쫙 있잖아요. 이제 그 또 왜 전력 설비 네. 우리나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력 생산 능력은 불과 3년 전까지는 연평균 0.7% 성장하다 요즘 1.2% 성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30% 40% 성장을 요구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성장, 그러니까 AI, 그러니까 소위 전력 수요를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쫓아간다는 가정하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 향후 예측치가 달라지고 있는데 네. 보시면 제일 공격적인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 네. 이들이 향후 5년 후인 2030년에는 소위 1000테라와트시 구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안 와요. 예. 그럼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블룸버그의 이제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서 추정한 게 한 300 정도 돼요. 300테라와트시. 에너지 수요가. 예. 그러면 지금 제일 큰 데가 1000이고 제일 지금 낮은 데가 300이잖아요. 예. 그러면 거의 3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누가 맞는 거냐? 라는 고민이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이걸 갖고 투자에 이용하려고 이제 이걸 야 이거 사실은 뭔가 이렇게 좀 더블 카운트 돼 있나 너무 공격적인가 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는데 이 실존적인 문제 있는 건 전력 회사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투자 들어가면 짧게는 한 3, 5년, 길게는 10년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스턴 컨설팅 말 믿고 투자를 세게 했다가 갑자기 수요가 없으면은 그거 다 노는 전력 수요가 되잖아요. 전력 생산 능력이. 이런 고민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소위 유령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찾아내는 일들을 엄청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이 나온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속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 그러니까 이게 막 주문이 여러 개로 뭉쳐 있어서 아하. 그걸 빼고 나면은 아, 예. 실제로는 적어도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말하면 아무리 GPU를 생산을 많이 해도 전력이 충분히 그걸 받쳐줄까? 라는 이제 고민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버틀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 엔비디 입장에서 TSMC고요. 네. 왜냐하면 TSMC의 생산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니까 두 번째로 이쪽에서는 데이터 센터 전체 규모에서는 전력을 과연 우리가 땡겨올 수 있을까? 가스터빈이 뭐 이런 거 다 지금 보면 다 딜레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놓고 보면은 실제로 시장에서 내년 내후년도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 기대가 예를 들면 뭐 100이면 이들을 가만히 냉정하게 살펴보면 한 7, 80밖에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실제로 현실 체크를 했을 때 내년도에 그런 이익은 여전히 잘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 성장률은 생각보다 그거보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 차트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뭐랄까요 인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도 좀 더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 네.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데이터 센터 짓기가 만만치 않은가 보던데. 어떤 것들? 데이터 센터 짓기가 만만치 않다고요? 예, 무슨 뭐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뭐 부지, 부지가 그렇죠. 있어서 뭘 해볼라 하면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네. 분위기가. 어디든 다 그렇죠. 그건 사실은 저 혐오 시설입니다. 왜냐면 옆에 전력 공급 그것도 있어야 예, 되고. 고압전로 들어가야 예. 되고 우리도 다 주변에 발전소 맞아요. 옆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발전 그렇죠. 예. 그 맞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저 발전소 옆에 주로 다 예. 가야 되고 예. 그래서 아마 얘기들 되는 데들이 대부분 원자력 발전소 근처나 아마도 그 저기 석탄 화력 뭐 이런 것들이 강원도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근처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예. 사실은 일단 전력을 안정적으로 그러면 고압 전력 케이블에 이런 게 덜 필요하니까 네.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뭐 울산이나 이런 데서도 유치를 세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쪽에 원자력 발전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근처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도 데이터 센터라고 이렇게 자료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다소 주변에 허허벌판이다 싶은 거의 사막에 가까워 보이는 그런 데서. 데들에 가 있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제 당장 그 12월 FOMC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준 상황이죠. 한 달 사이에 완전히 천지개벽했죠. 이것도 예. 또한 예. 결국은 이게 다시 이거의 발단은 누가 만들었냐 보면 처음 시장의 발단은 누가 만들었냐면 트럼프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10월 10일 기억하시겠지만 그 중국에 100% 관세 다시 중국의 추가 한다면서 100%. 맞아요. 예. 그날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그날 엄청나게 그 소위 그 비트코인에 레버리 걸렸던 상품들이 다 소화가 돼버리면서 급락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네. 그때 보면서 이제 시장의 위험 선호가 급격히 위축이 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월 29일 기억하시겠지만 10월 달 FOMC 때 파월 의장이 한 한마디 12월 달 금리 인하를 그 소위 확신하지 마라. 기정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 얘기 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한 달 새에
인하에 대한 예측이 거의 94%에서 43으로 줄고 유지할 거라는 것이 38에서 57까지 늘었습니다. 근데 밤 사이에 또 살짝 또 좀 서로 좀 인하는 조금 올라가고 유지는 조금 내려오면서 결국 반반스럽게 가긴 했는데 실제로 저 이뿐만 아니라 이제 폴리마켓에서도 지금 추정치들이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인하는 급락하고 저희 보시면 파란색이 거의 90에서 44까지 내려왔고 유지는 저 바닥에서 한 달 사이에 55%까지 올라갔습니다. 배팅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모두 이제는 인하가 정말로 그 파월 말대로 그 기정사실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빌미가 아이러니하게도 셧다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셧다운이 너무 길어지면서 43일간 최장되면서 사실은 9월달 데이터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고용 지표가 예. 그다음에 10월달은 사실은 미싱입니다. 완전히. 네. 예. 그러니까 영원히 그건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가게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못 하니까 기업 것만 겨우 얻을 거고. 그래서 뭐 실업률은 못 나오고 신규 일자리는 겨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게 수밀관하지 않는데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이런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안개 속을 운전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뭐냐면 고용은 나쁜데 물가는 올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예. 안개 속을 운전한다 이제 운전자론. 그러니까 이제 조심 살살살 가야 돼. 뭐 이런 네. 얘기했는데 몇 년 전에는 소위 말하는 암실론, 예. 암실. 예, 예. 깜깜한 불 꺼진 맞습니다, 방에 맞습니다. 밑에는 막 온갖 그 예. 위험한 것들이 막 깔려 있는. 근데 그 안개 운전론도 왜 해석이 또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천천히 운전을 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쵸. 이게 그렇게도 해석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한 달 43일간의 셧다운 때문에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기판에 불이 나간 거예요. 계기판에. 예, 그래서 이게 속도 자체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속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 몇 킬로 달리고 있지? 예. 이 정도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연준한테는 어찌 보면 빌미를 준 거죠. 네. 야, 우리 이 상황에서 못 움직여. 이렇게 됐고 사실은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속속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을 대지만 이번엔 굳이 인할 필요 없어. 라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보기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엄청나게 나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뭐랄까 낮아진 거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셔요.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3,951, 코스닥은 0.8% 하락 예상되네요. 871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다시 0.7% 하락으로 예상이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2%까지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100원, SK하이닉스 3%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52,000원,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65,000원. HD현대중공업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7,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모두 1%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56,000원. 에코프로비엠 1.3% 하락 예상됩니다. 에코프로 ABL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있고 레인보로보틱스가 오늘 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0만 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4%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가 176,000원. 펩트론 소폭 상승 예상되고 있고 HLB가 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49,100원. 그밖에 삼천당제약, 코롱티슈즈는 삼천당제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파마리서치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5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8분 남았는데요. 일단 양시장이 지금 호가에서는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대형주 쪽에서는 반도체 쪽 말고는 그밖에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원전, 조선 또 방산 이쪽으로는 또 매수세가 유입될 걸로 보여지긴 하네요. 호가 분위기로는. 그러네요. 네. 뭐 요즘은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동시호가 믿을 거 못 되는 거. 그렇죠. 장 또 오전 오후 열려서 다르고. 어떻게 되는지 보고 또 한 10시 반쯤에 또 시장 분위기 어떤지 맞아요. 보시고 점심 드시고 나서 한 2시 무렵에 또 막판 1시간 반 막판 스포트를 또 어떤 식으로 내느냐가 달려 있는데 아유 글쎄요 외국인이 오늘 어떻게 해줄지가 또 궁금합니다. 뭐
그날 당일 지수 흐름은 그거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도 보면 또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성적이 보면 좀 낮잖아요. 미리 땡겨왔던 것도 외국인이었고 이제 4천 넘어서부터는 좀 개인 매수세가 달라붙는 와중에 팔고 있었고 11월 들어서 벌써 한 10조 넘게 팔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예, 팔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기관 내지는 연기금이 뭐 지수나 환율에 있어서 양쪽 다 뭐 역할을 하느라고 좀 분주해 보이는데 그리고 한번 송 대표님 비트코인 지금 어제는 제법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러다 9만 불도 깨지나 싶은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래도 이게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코인 가격 잘 갈 때는 아, 돈 많구나 세상에 그런 어떤 믿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코인 왜 이렇게 흔들린다고 뭐 가서 좀 정설이를 할 만한 게 있나요 지금? 일단은 이게 이제 실물 금융, 그러니까 주류 금융 시장에 이제 들어왔죠. 그러니까 네, 소위 네. ETF 형태로 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소위 기존 주류 시장의 일정 부분 비중을 가져가게끔 만드는 아직은 작지만 네.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오게 만들었는데 확실하게 이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주된 투자는 레버리지거든요. 결국은 뭐 우리는 막 그러니까 일반 주식과 연관된 ETF는 우리나라는 한 2배 뭐 이러고 미국은 3배짜리였다가 최근에 이제 5배짜리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가 5배가 예. 이제 조만간 나올 거고 한 보통 예. 3배짜리인데 이쪽은 뭐 20-30배는 기본이고 100배짜리도 있잖아요. 100배짜리 있죠. 예, 레버리지가 그만큼 근데 그 레버리지란 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당기 유동성에서 다 나오는 건데 최근 들어서 레포 시장이 말리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 레포 대출이 계속 매일 순심치 않게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지금 시장에 소위 그 은행들의 유동 자금이 확실히 좀 약화돼 있다. 지준금 수준 자체가 찰랑찰랑하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인되면서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확실하게 좀 약세를 보인 것만은 분명. 그래서 제가 시장의 유동성, 투자 심리 이게 원래 투자 심리라는 것도 돈 빌리기 쉬우면은 막 화랑이고 돈 예. 빌리기 어려지면은 사람들이 확 풀죽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결국은 투자 심리 뭐 이런 것들 다 볼 때 하나를 봐야 되면 비트코인이다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사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금의 성격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의 대표인 나스닥 100 하고 코릴레이션이 가장 높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나스닥 100이고 붉은색이 비트코인인데 똑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서로 이제 좀 달리 노는 거죠. 비트코인은 빠졌는데 나스닥 100은 버티고 있다가 이제 나스닥 100이 확실히 딸려 내려올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죠. 나스닥 100이 버티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나스닥 100이 좀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서로 다시 상관관계를 맞출까의 고민이 이제 커지는 건데 요즘에 이것이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비트코인하고 이제 신용 스프레드하고도 이제 같이 그 코릴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주식 시장하고 그나마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크레딧 마켓, 채권 시장하고도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이것이 결국은 유동성과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예. 결국은 연준의 역할이 또 한 번 다시 한 번 확실히 중요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근데 어쨌거나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기대가 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좀 더 커지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 한 말씀드리면 레포 시장이 오히려 약간 한번 폭발을 해줘서 무슨 말이냐면 리스크 확 오면 그러면 오히려 연준이 화들짝 놀라서 갑작스럽게 QE로 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그런 이제 기대. 이제 약간 이건 복권 같은 거라서 그런 만일 그러면 시장이 확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폭발적으로 우상향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연준을 움직일 수 있는 QE고 QE가 발생하려면 레포 시장에 뭔가 엄청난 균열이 한번 와주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트리거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 말씀이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는 말이 이제 시장이 이제 자해 보험 사기극처럼 자해 공갈 협박을 하면 해야 지수가 빠지고 뭐 시장에 단기 금리가 막 치솟고
변동성 지수도 치솟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 연준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자해 공갈은 비유라서 그렇지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시장 스스로가. 예. 근데 이게 레포 시장은 그러니까 레포 시장이 움직이면은 연준은 진짜 즉각 대응하거든요. 즉각 대응하고. 즉각 대응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오히려, 이거는 오히려 예. 증시보다도 그걸 더 중시하는 것 같던데. 왜냐면 이게 멈추면 그냥 실물 경제가 다 멈춰요. 멈추니까. 예, 왜냐면 은행 갔는데 돈을 못 찾는 거 똑같은 맞아요. 일이 네, 벌어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그 연준이 그걸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네. 예, 그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또 뭐 빈살만 그 왕세자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뭐 또 질문이 나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데요. 전혀 새로운 인물 이름이 올라오고 있다고 연준 의장 후보에. 그래서 뭐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는데 보니까 또 우리가 또 그동안에 이렇게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또 그거 한가 봅니다. 근데 베센트가 뭐 크리스마스 전에 발표할 거라고 운을 띄우는 거 보니까 내년 5월까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나 봅니다. 파월 임기 때까지는. 예.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일단은 파월 한번 끌어내려고 그랬고 리사 쿡도 끌어내려고 맞아요. 했고 맞아요. 다 실패했는데 예. 보니까 반란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다 이게 독립군들이에요. 지금. 맞아요. 지금에 맞아요. 다 독립군들이라서 웬만한 사람 한 명 꽂는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의병장들이 많더라고요. 예, 다 들고 일어나서. 왜냐하면 트럼프의 임기보다 그들이 더 오래 남아있거든요. 그러네 현실적으로. 아니 그나저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도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인데 예. 아까 이제 제가 사실은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가만 생각해 보시면 한때 우리 5조 달러 넘었다고 축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5조 달러가 말이 5조 달러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2개 합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2개를 합치면은 엔비디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독일하고 우리하고 합치면 엔비디아 정도 뭐 이렇게 되는 독일 시장 전체 전체를 시총하고 우리 시총 대충 합치면 그게 엔비디아였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좀 이제 고점대에 좀 밀려서 이제 한 4.4조 달러 정도 되는데 보시면 비트코인하고 콜리에이션은 더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보시면 엔비디아가 비트코인. 상관관계는 네. 저희가 개장하고 좀 자세한 설명을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1월 19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시장 변동성 굉장히 컸습니다. 뭐 반도체 관련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 역시 뭐 기술주들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자 이건데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게 되고 오늘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글쎄요 지금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종목별로는 오히려 반등하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지금 반등 보여줍니다. 3,966, 코스닥도 0.2% 올라갑니다. 880선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7% 떨어집니다. 97,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1.2% 하락합니다. 지금 56만 4천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3%, 0.5%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44만 5,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1% 내림세고요.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26만 7천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2.6% 올라갑니다. 94만 원,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보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9% 상승합니다. 76,850원, KB금융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오늘 0.3% 지금 하락합니다. 어제 2% 상승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일부 조금 물량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낙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정도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는 상승합니다. 14만 5,600원, 81,800원. 에이벨바이오가 1.3% 상승 중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7% 강세로 40만 3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가캔바이오는 보합권, 약보합권이네요. 지금 17만 7,900원, 펩트로는 올라가고요. HLB는 소폭 하락합니다. 삼천당제약은 22만 1,500원, 파마리서치는 45만 4,500원으로 0.8%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양시장 보합권 혼조인데 로봇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다시피 레인보 로보틱스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파 시스템스가 17% 급등을 하고 있고요. 로보티즈, 나우 로보틱스도 각각 3%, 6% 상승세고 두산 로보틱스도 4% 이상 올라갑니다. 클로버도 2.9% 상승 중이고요. 한국 PIM 13% 급등합니다. 코닉 오토메이션도 9.7%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좀 많이 떨어졌던 하이진 R&M 오늘 5.8% 반등 보여줍니다. 그밖에 SPG, 뉴로메카 다 오름세고 엔젤 로보틱스가 16% 급등합니다. 로봇주들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전주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1% 올라가고 KNR 시스템이 5% 상승 중이고요. 한전기술이 1.3% 올라가고 우리기술 4% 상승 3,980원, G2파워도 2% 올라가고요. BHI도 0.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떤 게 있을까요? 백화점? 네, 유통주는 최근에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신세계가 오늘 3% 상승이고요. 롯데쇼핑도 2.4% 올라가고 현대백화점도 2%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쎄요. 오늘 뭐 로봇주들이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1,779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396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2,181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 개인은 374억 원 매수 우위고요. 기관 29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86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은 4원 30전 하락한 1,461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도 순환매가 엄청 빠르네요. 그동안 로봇주들 조금 가격 조정 거치더니 오늘은 빠르게 올라갑니다. 로봇이네요. 예. 그러네요. 화장품도 좋네요. 화장품 좋아요? 예.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6% 올라가고.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쪽은 1%대 하락이고 현대차는 좀 올라갑니다. 현대차는 좀 예. 올라가고. 반에서 그래도 1등, 2등 하는 애들이 좀 꾸준히 좀 성적을 내줘야 반평균이 올라가는데 얘들이 요새 놀아버리니까.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 급하게 올라왔죠, 사실. 급하게 올라와. 예. 저만한 사이즈가 매일매일 제 기억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막 8, 9% 올라가는 게 뭐 20만 원대에서 단숨에 60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 속도가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정 부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앞서 그 비트코인과 엔비디아의 그 상관관계, 예. 그거 좀 설명을 저희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누가 먼저일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위험자산 중에 최대 결국은 엔비디아가 결국은 미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나스닥백 하의 흐름과도 거의 같지만 엔비디아하고 사실 나스닥백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결국은. 네.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파란색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붉은색, 아까 그냥 뭐 똑같은 이제 패턴인데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근에 쭉 하락하는 동안 엔비디아는 버텨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만들어낸 181불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비트코인은 끌어내리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는 지금 버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밤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젠슨왕이 실적 발표 이후에 투자자들의 투심을 어떻게 돌려 세우느냐, 그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건 네. 역으로 이제 거꾸로 비트코인 가격에도 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서로 네. 서로 주거래 맞거리 지금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역으로 지금 장 후반에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장 후반에 좀 되돌려 세운 것도 지금 젠슨왕의 입을 좀 기다리고 있는 무슨 말을 할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쨌거나 이 둘은 연말까지는 거의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당분간은 지금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참 니케이도 상승 출발이었는데 또 이렇게 살짝 마이너스로 돌고 있고 지금 이거 155인대 중반인데 아니 지금 송 대표님 네.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게 외교적 언사라고 하기는 못한 좀 그건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영린을 건드렸죠. 다카이치가 사실은. 다카이치
총리가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가장 뭐랄까요 민감해하는 게 대만 이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원차이나를 외치는 중국한테 대만 유사시 심지어는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고 그 사실 소위 다카이치 말하는 총리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해서 일본 자위대가 대만을 도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원래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인도 태평양 전략 중에 하나였던 거고 아베 때 사실 나왔던 그 전략 중에 하나였긴 하고 그거 그대로 승계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초기에 좀 계속 뭐랄까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가. 근데 그건 이제 자기 국내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목표가 1차적인 것 같고 여기 일정 부분 미국도 좀 끌어들이고 다시 좀 그러니까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바뀌면서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거기에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서 실패하고 지금 내부의 이제 지지율 확보에 어찌 보면 중국과의 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건데.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지난 주말 동안 발표된 다카이치 총리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제가 이제 많이들 얘기 회자됐긴 할 텐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소위 수출 시장에서 1등이 자동차고 2등이 관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관광입니다. 관광 수지가 크구나. 중국 사람들이 일본 관광 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9월 달까지 보면은 대략 3,165만 명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24%가 중국입니다. 2등이 우리나라 21%, 대만이 16%뭐 이 수준으로 가는데 위에 있죠. 근데 지출액은 비중이 더 높아요. 7, 9월 달만 놓고 보시면 지금 방문객은 24%인데 지출액은 28%입니다.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보시면 오히려 10%로 확 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위 객단가로 우리 표현하잖아요. 가서 돈 쓰는 게 제가 그때 지금 일본 관광청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인당 한 10만 엔 정도 쓰거든요. 가갖고. 그런데 중국은 26만 엔. 와. 우리 2배 이상 씁니다. 이제 실제로 중국이 큰 손이에요. 큰 손. 그러니까 많이도 오거나 돈을 더 많이 써요. 다른 데들보다. 와도 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게 한일령이 지금 발동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제 가지 말란 얘기인데 그래서 당장 데이터 나오는 게 GDP 한 0.35%포인트는 갉아먹을 것 같다. 하필이면 이번 3분기 때 전 분기 대비 역성장했어요, GDP가.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내년도 1분기 성장에 이것이 지속되면은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다카이 총리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득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이것이 지속되면은 그 이득을 계속 내 걸로 계속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전에 이제 이 한 예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소위 이제 우리가 2012년도에 센카쿠 이게 일본 말이고 저기 중국말로는 다오이다우 이제 이 두 가지 그 한 특정한 작은 무인도를 갖고 소위 영토 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보면은 일본의 그 대중국 수출이 그 짧은 시간에 10% 이상 급락한 적이 있어요. 그때 엄청나게 이제 소위 그 반일 운동이 중국에 확산이 됐었죠. 그래서 당장 그건 아닌데 이것이 좀 지속되면 당시에는 왜냐하면 그 소위 일본이 중국 무슨 아마 민간 선장을 납포해갖고 감금을 오래 하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일본한테는 상당한 좀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대 수혜를 우리나라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로의 이제 소위 여행객이 전환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호텔주, 그다음에 관련돼 갖고 그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한 2, 3일간 많이 올랐고요. 맞아요. 오늘 이제 화장품도 이제 사실 그렇게 받는 것 같고 반면에 거꾸로 일본은 거기에 시세이도 이런 것만 한 9% 이상 빠지고 그다음에 백화점 이름 생각하는데 거기도 한 12% 이상 그다음에 도쿄 디즈니 그 운영하는 회사도 한 7, 8% 이렇게 빠집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이렉트 직격탄을 받을 수 있어서 일본 입장에서는 건 소위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그 다카이치 총리가 소위 그 엄청난 승부수를 던졌는데 과연 이것이 좋은 결과로 맺을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이렇지만 굿이나 보고 옆에서 떡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상이 너무 거칠게 갑니다. 뭐 다카이치 참수 뭐 이런 게 자꾸 이제 기사에 보이길래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주일 중국 총영사가 맞습니다. X에다 올린 말이더만요. 맞습니다. 하루 만에 싹 지웠죠. 네. 하루 만에 삭제했습니다만 네. 제멋대로 들이밀고 있는 그 더러운 목을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외교관이 할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죠. 상당히 과격하죠. 이거는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영토 주권과 관련된 이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사람 뭐랄까 감정이 격해지는 거여서 중국은 그러니까 아무도 사실은 그래서 대만 이슈를 민주당 때는 미국도 민주당 때는 건드렸지만 지금 오히려 트럼프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사실은 예, 역으로 예. 오히려 예. 대만은 약간 뒤로 빼고 중국하고 다리 틀어 얘기하려고 글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카이치가 상당히 뭐랄까 이게 현명한 전략일까? 왜냐하면 미국을 일단 끌어들인 다음에 이걸 하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전과 달리 조금 뒤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임일까라는 것에서는 저는 약간 좀 뭐랄까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하기야 그 부분은 우리 같은 필부들이 알기 어렵죠. 네. 저 사람들이 어떤 식의 이면으로 저게 다 표면으로 다 뭐 발표가 되거나 알아듣게끔 하게 하겠습니까? 네. 에이펙 전에 일본 가서 뭐 어떤 얘기가 됐을지도 모르고 꼭 뭐 가서 또 정상끼리 만나야 하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빠질 테니까 너희가 맡아줄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저는 근본적인 물음일 수도 있는데 오늘 그 시장도 그렇고 좀 약간 낙폭이 좀 다시 커지는 양상인데 시장 조정 이유가 뭐예요, 정확히? 일단은 이게 미국도 다 미국 그렇고. 발이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장기간 되게 높다 말씀을 드렸는데 유일한 리스크는 미국이 조정받으면 우리도 같이 받을 수밖에 네네. 없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미국 조정이 이제 예. 일정 부분 이제 나타나려고 이제 저희 약간 이제 걱정이 커진 거죠. 그동안 올라서 비싸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밸류에이션을 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로버트 슐러 교수가 개발한 CAPE 경기 조정 소위 그 프라이스 투 어닝,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네. 케이프 지수. 예, 네. CAPE, 예, 케이프 지수가 있는데 미국 주식은 보시면 맨 위에 있는데 2000년도 닷컴 버블 수준까지 이제 다 올라가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싸요.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비싸지만 워낙 AI 투자가 공격적이니까 이걸 극복할 거야라고 생각을 또 했는데 실적도 괜찮았고. 예, 그렇죠. 실적도 예. 나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뭐 보니까 워렌 버핏은 현금 비중 더 높이고 있고 피터 틸이라고 대표적으로 네. 이 AI 신목론자 그러니까 보니까 엔비디아를 그냥 전량 매도해 버리고 이를 그 마이클 버리는 나와서 쟤네들 회계 부정하고 있어. 뭐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 예. 여러 가지로 사실은 고평가일 때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반면에 그래서 미국 내에서 오히려 이 상황에서 무슨 얘기가 돌냐면 미국은 비싸. 그러니까 우리가 십몇 년 동안 재미를 봤잖아 미국에서. 이제는 좀 지역 다변화해야 돼.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 주식이나 특히 해외 가치주들은 보시면 지금 과거 전고점을 다 못 뚫었어요. 과거 네. 한 중반 정도,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 자금을 헐어서 이제는 전 세계로 나가야 돼.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조금 이제 이 조정을 좀 거치고 만약 혹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네. 거치고 나오면은 분명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을 거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도 사실은 올랐지만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거든요. 그 올해는 좋았죠. 예. 올해는 좋았지만 사실은 작년에 엄청나게 또 안 좋았던 걸 겨우 이제 만회하고 조금 올라간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미국의 조정이 조금 길게 놓고 보면 나머지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수혜로 적어도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나타날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계좌가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그래서 거예요. 이제 개인 투자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꼭꼭 풀베팅 하지 마시고 현금을 조금씩은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예. 이럴 때 쓰려고 사실은 현금을 가져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렇게 막 매수하고 싶다가도 좀 더 보자 이런 심리도 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네. 뭘 헐어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헐어가지고. 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손해 보고 팔을 맞아요. 마음이 항상 나의 고점이 원금이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어쨌거나 그 깐부 회동 한다고 할 때 삼성전자 들어가고 하는 거 그리고 그때 그 오라클하고 무슨 뭐 오픈 AI 뭐 이렇게 난리치고 해서 오라클이 그냥 푹 이렇게 개법으로 해서 흑 하던 그때가 또 보면은
선수들은 너희들 왔니 하면서 또 던질 때거든요. 이걸 참 잘 피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길게 가면 괜찮은 건 알지만 그동안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 정민행크 눈가 촉촉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이 버틸 마음은 있어도 네. 약간 감기기가 있어 그러시니까. 예, 비염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한 발 좀 떨어져서 네. 멘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멘탈은 제가 네. 한 3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멘탈은 저 강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들. 네, 네. 제 멘탈 걱정하시는 건 아니고 대표님이. 아이 그러니까. 구수신데.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